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손상TV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 이재명의 도끼가 어디까지 갈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익히 이재명이 독한 건 다 알았지만 진짜 멘탈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조국도 부러워할 대한민국 특급입니다. 특급. 한때 제가 조국이 자기 부인이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이상한 소리들 하고 돌아다니고 해서 제가 아이고 조국이 멘탈 갑이라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조국이 이재명인데 잽도 안 됩니다. 뻔뻔함이야. 이미 정평이 나 있으니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이고 태어난 척 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국회로 들어와서 한 짓이나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이재명 방탄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이재명이를 대통령 안 만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 아유 섬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그동안의 국회나 이런 데서 보도 못한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막게 됩니다. 악법 발의는 보통 아니고 검사 급박, 판사 급박, 사법 시스템 파괴, 행정부 상권분립 파괴, 대통령 탄핵, 영부인 특검 이치고치 있는 건 싹 꺼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봅니다. 왜? 국민의힘이 그걸 막지 못하니까. 이게 순수하게 이런 일을 한다면요 당연히 박수를 쳐줘야죠. 근데 이게 전체 다가 거의 다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꼼수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화딱지가 나서 강화문 강령으로 몰려나가서 맞불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강화문 강령에 나와보시면 알겠지만 그 강화문 강령의 중심 핵을 우리 정가원 목사가 이끄는 그 태극기 세력이 그걸 차지하지 않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벌 탄핵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좌파들이 지금 강화문 주변을 세종로, 경복궁 앞에, 숭례문 앞에, 시청 앞에, 종로 뱅갈뱅갈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해도 이게 집회를 하기에는 이 광장이 쫙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람이 안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에서 엄청난 인원이 모여서 대세를 이어가니까 바깥에는 짜투리로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이 안 몰려드는 겁니다. 이러니 이재명이 가슴이 황제철 용광로처럼 펄펄 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짓 안 할 짓 다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아마 우리가 상상했던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 아니면 네. 있는 그대로 말하면 갈 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런 상황을 보고도 그냥 내비두면 99%도 아니고 100%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들한테 끌려 내려옵니다.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참모들, 국민의힘, 이재명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런 현상이 딱 오면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치력으로 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 2년 반 동안 좌파들의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 강풍으로 세월을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남은 2년 반도 레임덕 빼면 겨우 1년 반 남짓한데 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여전히 먼산보듯 하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좌파들은 항상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그 경계심에 대비해서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같은 정신 상태로는 좌파 못 이깁니다. 유수는 유수로 잡아야 되는 거고
여론은 여론을 틀어야 되는 거고, 이게 호조권을 갖고 있는 게 정부하고 여당 아닙니까? 근데 매번 뉴스고 여론이고 뭐고 전부 다가 좌파가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파까지도 짜증이 나서 돌아서버리면 이 정권 끝입니다. 지금 안 좋은 조짐이 우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집회에서 가끔 얘기하지만 국가 지도자는요, 국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때마다 판단과 결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터지면 모든 가용자원을 전부 전쟁에 쏟아부어야 되는 거고, 또 경제가 폭망하면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뭡니까? 저 좌파들 반국가 세력들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다시 좌파 정권을 세우겠다는데, 그럼 반국가 세력 처단에 모든 심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걸 하라고 우파에서 온갖 자료, 수천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부정조작 선거 이거 밝히면 좌파는 끝난다는데, 그거 뭐 세워라 내워라 본청 많죠? 소주건 귀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매번 이렇게 김건희 특검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이 여론에 몰려가지 말고 대국민 담화 딱 발표해서 지금부터 창원 간첩단을 비롯해서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한 놈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발표하고 그대로 딱 이행하면 좌파들은 딱 대가리 숙이고 딱 밑에 딱 숨게 돼 있다고요. 뭐 좌파 공부를 했어야 뭘 알지. 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치뛰고 날뛰고 자기들 멋대로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보십시오. 이재명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나서셔야 됩니다. 정치가 대리인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 말이 어제 경기도 한 전통시장을 찾아갔던 이재명이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이 나서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직격한 겁니다. 진짜 이재명이 말은요, 말같이 않아가지고 하는 말마다 화가 났는데 요즘은 좀 처근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는 이 단순 세포적 발상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 수가 너무 허술해 보인다는 겁니다. 본심이 훤히 보이니까 꼼수를 부려봐야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지금 이재명이가 전통시장을 가고 싶어 갔겠습니까? 속이 답답한 겁니다. 재판 결과도 불리하지. 무죄라고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율사들도 아무래도 무죄 나올 겁니다 하고 희거리다가 막 뒤통수 맞아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맞았지. 차비 줄게, 비행기 싹 줄게, 막 다 타고 전부 다 강화문으로 오라 해도 집회 열면 사람들이 쭉쭉 줄어들지. 이재명 속 천불이 안 나겠냐고요.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그게 딱딱딱 될 줄 알았는데 정강훈 목사한테 강화문 핵심인 동아민세만 그 핵심부를 빼앗겨버렸지. 국민들 반응은 물론이고 또 좌파들 참여도까지 영하의 수은지처럼 뚝뚝뚝 떨어지지. 결국 갈 곳은 시장통 아니면 법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에? 잔머리 굴려봐야 그 꼼수가 보인다고. 이 판국의 전통시장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나마나 불리한 재판과 거리를 좀 두고 사법리스크 이슈를 좀 분산시켜보려는 속셈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로 가면 아마 전통시장 왔다 뭐 악수하고 뭐 경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사십시오 이러면 그 뉴스가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의 관심이 사법리스크가 멀어질 거다 했는데 멀어지긴 뭘 멀어져. 11월 25일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재명이가 말한 정치가 대리인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라고 한 말. 이거는 아무리 제가 100번 1000번 뜯어봐도 이재명이가 자신과 민주당이 한 말이 아닙니까?
정치가 대리인을 뽑아가지고 이 국민이 대리인을 뽑아서 국회로 보냈더니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갖지 않는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 특히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한 말인데 이걸 본인 얼굴에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한 말이야? 이재명 씨는 가슴이 답답한 거는 알겠지만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이제는 달라질 게 없다니까요. 당신들 때문에 우파도 다 깨어났고 당신들의 꼼수나 이런 것들 정확히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다 알려줄 손상TV가 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손상TV가 다른 데는 100만, 200만 가도 30만, 40만에 딱 묶여서 안 올라가는 거야. 아니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걸 다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자신의 범죄 대스게 되는 거 이거 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 법원 다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뭐 필요 있냐고. 아니 경찰까지도 해체시켜야 돼. 공권력도 다 필요 없는 거, 사법도 필요 없는 거요. 이재명 하나도 못 잡는 이런 사법부와 이런 검찰과 이런 경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지금까지도 수사 문객이 재판 문객이 질질 끌다가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 책임을 검찰과 경찰, 검찰, 법원이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재명의 모든 재판은 법대로 시간 딱딱 맞춰서 질질 끌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슬슬 또 올라가기 시작하네. 자,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과연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어느 달나라 대통령인지. 이게 바로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김동연이 한 말입니다. 같은 날 이재명이하고 전통시장에서 만나서 이재명이 기분 좋으라고 한 말 같은데 김동연은 지금 이재명 따라다닐 처지가 아닙니다. 이재명 따라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탓하기 전에 경기도나 잘 챙기라고. 지금 경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서울과 인천 등지로 가는 40여 개 강력버스 노선이 내년에 운행이 중단이 되거나 해당 버스들이 아예 노선 면허를 반납하는 사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민들의 출퇴근 대난이 불가피해질 건데 앉아서 이런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어디로 저 이재명 따라다니면서 뭐 달나라 대통령인지 뭐 겁나라 대통령인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재정지원금이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았던 탓에 버스들이 운영을 하면 할수록 더 적자만 쌓이고 있기 때문인데 김동연 지사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만 아니에요. 경기도 의료원하고 산하 6개 병원의 적자가 463억 원에 달하고 전년 대비 외래 환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서 지금 큰일 났다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적어도 경기도지사라면 이재명이가 경기도의 공적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재명 가족이 마치 제 것이냐 한우 사먹고 초밥 사먹고 보교리 사먹고 과일 사먹고 세탁비 쓰고 제사 음식 구매하고 순전히 개인용도 소비에 수없이 사용했다는 게 검찰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즉시 김동연은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 금액을 이재명에게서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경기도민에게 써야 될 국민의 세금이 잘못 유용된 것이 드러났으면 그 유용된 돈을
유용한 자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게 경기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냐? 이게 다 경기도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서민들은 배가 고파서 하루 3끼 중에 2끼를 먹고, 심지어는 배고픈 서민들이 분유 훔치고 우유 훔치고 막걸리 훔쳤다 걸려서 감옥 가는 이런 판국에 저것들은 앉아가지고 초밥 먹고 한우 먹고 보교리 처먹고 뭐하는 짓거리냐고요.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를 앞으로도 이재명 따라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면 손상TV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비난을 하라고 하잖아요. 김동연은 그런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 뭐 다 좋습니다. 이 안 좋은 징조들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 때 국가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파생되는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김동연이 누굽니까? 바로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과 함께 지금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할 사람이지 윤석열 대통령을 달나라 대통령인지 이리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동연이야말로 경기도지사인지 어느 달나라 도지사인지 헷갈리나 본데 경고합니다. 이재명 따라서 너무 나대지 말고 경기도정이나 잘 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이 문제들은 당신이 문재인 정권 경제부총리 할 때 잘못했던 것이 몰려온다는 거 잊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몇 가지만 보여주겠습니다. 눈으로 똑바로 보라고. 5월 고용 성적표 최악 요런 거만 잘 보세요.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는 낙제점, 이 다 김동연이 있을 때요. 부총리 할 때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 1년 전문가 60%, 김동연 경제팀 성적 C 이하. 신규 취업자 수 청년 실업 최악, 김동연 충격적. 김동연 고용동향 충격적, 경제팀 모두 책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경제 투톱이 교체가 되지 않았냐고요. 잘해서 교체가 된 게 아니라 나라를 개판으로 해서 교체가 됐는데 무슨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뭐 달나라 대통령인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좌파 진영에서 누구를 비판할 때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마우제비를 비판한 자들 이렇게 가글을 다 까버립니다. 비판할 자격이 있는 자만이 비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